그럼 교재 몇 페이지 피시면 되시냐면요. 일단 저희가 그 문제 나오는 형태를 조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527페이지 잠깐 넘어가 주세요. 527페이지. 자, 527페이지 가시면 제가 사전에 일반 점표인지 메인 매출 점표인지 모두 다 구분돼서 출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527페이지가 전년도 87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87회. 그러면 문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문제라 해서 큰 문제 2번에 가서 봤더니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세요로 아예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 점표 입력에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점표 입력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무엇하지 말아라,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도 아예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큰 전제를 주기 때문에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가세하고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는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러면 문제 자체에 뭔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고요. 그러니까 세무부터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붕괴 문제를 직접적으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할 때 유의사항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 점표 입력에 누구는 적요는 우리 입력은 생략하지만 우리 누구에 대해서는 타 계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는 적요를 반드시 선택해서 무엇해달라?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럼 타계정 대체 거래는 우리 적요 번호 몇 번? 8번이라는 얘기를 이론 수업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 기억하고 있으면 요거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죠. 회계는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과 채무. 그래서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등록되어 있는 거 써달라? 그럼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등록은 벌써 본인들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무엇해달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해라. 그럼 결론적으로 거래처 등록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너가 이미 등록해서 등록한 건 우리 점수 안 줄 거야.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된 제조 경비는 몇 번의 코드를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의 코드는 몇 번의 코드를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라. 그리고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본인들이 제공된 게 있겠죠. 우리 계정 과목 등록에서. 그래서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써라. 그러니까 계정 과목 등록도 여러분 등록해서 쓰세요라는 얘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등록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표 입력 부분에 본문에도 붙여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아예 기출문제 형태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페이지 527페이지로 잠시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희는 다시 352페이지로 넘어와서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35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2월 거래라는 것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입력시 유의사항 나와져 있는 건 기출 문제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우린 2월달 거래를 들어가야 되니까 2월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1월을 넣어놓고 일자 입력하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시험에 많은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시험지에 이렇게 날짜가 나와지면 여기 상단에 몇 월 며칠이라는 걸 넣는 걸 권장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입력할게요. 그러면 달은 2월로 바꿔주시고요. 일자는 2일입니다. 그러면 2일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월 2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 1년간 동양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료 얼마를 우리 85만 원을 나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은행 명기 되어 있으면 은행을 넣어주셔라. 자, 그래서 나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그리고 보험료는 비용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차변에 누구 쓰시고요? 보험료 쓰시고 우리 대변엔 누구 쓰시면 될까요? 차변 결정 끝났고 그럼 자연스럽게 대변엔 보통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후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영업후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이니까 보험료는 무엇으로 정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얘는 차대로 입력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저희는 차변에 누구 넣어주시고요. 보험료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럼 보험자만 치시고 엔터. 그럼 참 많이 들어오네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엔 여기서 곧바로 료자를 쳐버리세요. 그럼 보험료만 검색이 됩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몇 번이다? 821번. 방향키로 내려와서 선택하시든 우리 마우스로 클릭하시든 편하신 대로 합니다. 그리고 엔터 해주시고요.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정유도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자, 차변의 보험료 얼마? 85만 원. 그럼 85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상대 계정은 대변입니다. 여러분 대변은 어느 변이죠? 우리 대변은 어느 변이면 이상하죠. 숫자 몇 번이죠? 4번. 자, 그러면 4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리시면 모니터 같은 데 붙여놓고 계속 눈으로 익히시면 그다음부터 실수 안 하세요. 그래서 3번 대변 그리고 보통 예금 10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분의 코드 자주 나오는 건 외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코드 번호는 업무에 가도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쓰는 코드가 업무에서 쓰는 프로그램 코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우리 은행 줬으니까 거래처 코드에서 나라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라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금액 85만 원 자동으로 들어오죠.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되면 대부분 손풍계를 대부분 이제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손풍계 하는 걸 처음에는 하시라고 해요. 근데 숙달이 되면 무엇 하셔도 돼요? 보고 바로 입력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느끼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손풍기 하고 입력하는 거로 가셔라. 또는 글을 읽으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는 색칠을 하시든 아니면 뭔가 표시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월 3일 거 가겠습니다. 자, 2월 3일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요. 초청 강사에게 강사료 12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39,6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읽자마자 여러분은 뭐가 기억나야 되는 건가요? 아, 교육. 훈련비가 발생이 됐구나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육 훈련비고요. 마케팅 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럼 읽으면서 정리 끝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39,600원은 내가 원천징수를 할 거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아, 예수금. 여러분 예수금은 차변이다 대변이다? 우리 처음 생기는 건 대변.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지급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럼 차변 대변 정리 끝났네요.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날짜 반드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날짜는 3일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변부터 입력하는 게 편하다? 저는 차변부터. 우리 입력할 때 차변 먼저 넣든 대변 먼저 넣든 상관없다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가서 우리 뭐라고 넣으라고요, 여러분? 교육, 훈련비. 그럼 교육자 치시고 엔터 치시면 교육, 훈련비 검색되죠?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몇 번 선택한다? 825번. 자, 거래처 입력하지 않을 거고 적유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차변의 강사료 얼마 입력하셔라? 12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12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상대 계정 대변에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신다? 예수금. 자, 그러면 예수금은 254번입니다. 자, 254번 예수금 또는 예수자 치셔서 검색.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39,600원입니다. 그럼 39,600원 넣으시고 엔터.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 그럼 보통 예금 103번. 그럼 103번 보통 예금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2번엔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은행 못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벌써 컴퓨터는 똑똑하죠. 120만 원 마이너스 39,600원 해서 보통 예금은 11,600 우리 110
64,400원이 자동 등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입력하면 금액 맞춰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넣는 게 내가 더 편리한지를 먼저 선택하셔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눌러서 여러분들 보통 예금에 116,400원을 써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계정 과목 차대만 정리하시면 우리 입력해서 큰 실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2월 4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날짜를 변경해 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나라은행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우리 1억 원을 대출받아.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디서 돈 빌려왔다고요? 나라은행에서 빌려왔고요.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이면 우리는 단기이다, 장기이다. 여러분 이건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장기가 되겠죠. 아, 나 지금 대출 받았다? 자, 대출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읽자마자 뭐라고 써야 돼요? 아, 장기 차입금. 왜 장기인가요? 1년 후였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대체 입금하고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동대출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니까 토지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통장의 보통 예금은 증가했고요. 그럼 정리 끝났네요, 여러분. 그럼 우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차변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보통 예금 증가, 대변에 장기, 차입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예금은 103번입니다. 자, 제가 계속 103번 보통 예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입으로 103번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시니까. 그래서 103번 보통 예금 적용 입력 안 할 거고요. 금액은 1억입니다. 1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계정 대변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장기 차입금을 넣습니다. 저도 장기 차입금 코드를 못 외워서요. 장기차 치면 참 많이 뜨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뜰 때 나는 최소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 자 쳐라. 그러면 줄어들죠. 자, 장기차입금 바로 검색되네요. 293번. 자, 그런데 장기차입금에 나라은행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럼 나라은행 꼭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억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도 나라은행에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문에 보시면 여러분 보통 예금에 대체 입금은 했지만 이 보통 예금이 나라은행의 계좌번호인지 국민은행의 계좌번호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채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장기 차입금에 있는 건 누가 봐도 나라은행에서 빌려왔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거래처가 빠진 건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5일 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월 5일 거 보시면 자,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라은행에 정기예금 6개월 만기 1,000만 원을 예입하였다. 그럼 여러분 당좌예금은 무엇하고요? 감소하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무엇하고요? 증가하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나라은행이겠네요. 더 할 일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 제일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월 5일로 날짜를 꼭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차변엔 정기예금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전기자 넣어주시면 정기예금 적금 따로 있네요. 정기예금은 105번입니다. 자, 은행은 무슨 은행의 정기예금? 나라은행의 정기예금. 그럼 나라은행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1,000만 원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계정 대변 4번 눌러주시고요. 우린 당좌예금 통장에서 인출했습니다. 당좌예금은 102번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102번, 보통예금은 103번, 현금은 101번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당좌예금 넣어주시고요. 은행은 별도로 명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따라 붙어요. 그럼 우린 또 고민이 생기죠. 여기에 거래처 이름에 나라은행 있는데 감점되나요? 감점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린 감점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우리가 복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었던 게 아래 뭐가 되더라? 복사가 되더라. 근데 이렇게 따라서 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정기예금에 우리 98001이라고 하는 나라은행 코드가 빠져 있으면 이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5번째 2월 7일 가겠습니다. 2월 7일.
자, 공공상사에 대한 미지급금 2000이 아니라 250. 자, 공공상사에 대한 미지급금 250만 원이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미지급금의 지급을 어디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지급금은 누구 거에 대한 것이다? 공공상사에 대한 부분. 그럼 이런 미지급금은 감소하고 우리 보통예금은 미지급금 감소하고 부채죠. 그리고 보통예금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날짜 2월 7일로 변경하시고 입력할게요. 자, 차변에 미지급금 먼저 넣겠습니다. 253번에 있는 미지급금. 자, 거래처 반드시 공공상사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적요 입력하지 않을 거고요. 금액은 2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계정 우리 대변 4번에 우리 뭐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 붙는 거 지우고 싶으시면 무엇 하셔라?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지만 시험 보러 가셔서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시간 버리는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지우고 가지만 여러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우린 지금 자격증반입니다, 여러분. 업무는 이 자리에 누가 꼭 있어야 된다? 은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부터 안 줬잖아요. 그러면 공란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공공상사, 대변에 보통예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우리 이제 단기매매 증권이 시험에서 참 많이 냅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보이네요. 자, 매매 차익을 목적. 그런데 무슨 매매 차익? 단기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다. 요거 읽고 그리고 난 뭘 사왔다? 주식을 사왔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거 읽자마자 누가 기억나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회계사랑의 주식 500주를 주당 6,000원. 자, 그리고 매입가액은 얼마이다? 5,000원. 자,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매입가액은 6,000원, 액면가액은 5,000원. 자, 사올 때는 액면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액면이 중요할 때는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한다 라고 했을 땐 액면이 중요하지만 사오는 사람은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매입가액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500주 곱하기 6,000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계산기들 갖고 계실 거니까 저 화면에 계산기 안 띄울게요. 500주 곱하기 6,000원 하시면 우리 300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하셔서 300만 원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메모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25,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2차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 나간 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나갈 땐 302만 5천 원이 나갔다는 거죠. 누구 포함해서? 매입 수수료 포함해서. 자, 우리 자산의 취득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은 가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무엇하여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으로 무엇하셔라? 처리해달라 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럼 정리 끝났네요, 여러분. 수수료 비용은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차변이고 단기매매 증권 사왔으니까 증가도 차변이고 돈 나간 건 대변. 자, 그러면 날짜 2월 10일 넣어주시고 저희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입니다. 자,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전 4변부터 넣겠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그럼 단기자 치시고 매매증권 107번에 있네요. 자, 그대로 차변에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 우리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이니까 엔터. 그리고 수수료 비용을 넣습니다. 여러분 수수료까지 넣어볼게요. 수수료 넣으시고 엔터. 그랬더니 수수료 들어간 글씨가 다 뜨죠. 자, 근데 우리는 몇 번 선택해야 된다? 영업의 비용 선택해야 된다. 그럼 영업의 비용은 수수료 비용 984번 써야 된다는 얘기세요. 자, 왜냐면 831번에 있는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근데 우리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코드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어디에 속한다는 글씨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984번에 있는 영업의 비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 비용 984번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25,000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대변 4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보통 예금 103번입니다. 금액 302만5천원 자동 합산되죠. 그럼 여러분 제가 왜 대변 먼저 안 넣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경우는 차변 넣고 대변 따라 붙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 다음 7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월 11일입니다.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 중이던 상장 주식 일부 500만 원을 우리는 800만 원에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 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팔았어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800만 원에 팔았다. 자, 요것만 보면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일단은 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다른 부분 똑같습니다. 재고 자산만 빼고, 자, 제가 얼마에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처분 손익을 계산하실 땐 내가 얼마에 팔았다라고 하는 무슨 금액, 처분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 처분 금액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돼요. 장부에 있는 장부 금액을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장부 금액을 빼주시고,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까지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빠져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 누구 빼주셔야 되죠? 우리 처분 수수료가 있으면. 그래서 처분 비용이 발생이 되면 전 비용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빼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빼고 이 금액이 양수이다. 그러면 이익이고 이 금액이 음수이다. 그럼 뭐로 가셔라? 손실로 가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는 500만 원짜리를 80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처분 금액은 얼마이시고 우리 처분 금액은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거 보시면 얼마이다? 800. 자, 그러면 800만 원에서요. 우리 장부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래 수수료 얼마가 있다? 7만 원이 있다. 그럼 이 자리에서 7만 원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원래 300만 원이 이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300에서 얼마가 빠져서 우리 7만 원이 빠져서 실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처분 이익은 293만 원이 나와야 합니다. 293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조심하실 건 우리 자산에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빼고 모두 다 무슨 처리한다? 우리 취득 원가 처리한다. 그런데 우리 자산의 처분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처분 수수료가 있으면, 처분 비용이 있으면 우리 재고 자산과 관련된 처분 시 발생되는 부대 비용들은 운반비면 운반비, 수수료면 수수료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은 모두 다 처분 손익에 무엇하셔라? 가감하셔라. 그래서 순매각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그럼 7만 원 빼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는 팔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없어지고 500만 원짜리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원리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 들어오는 건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리하시면 우리 7만 원 빠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793만 원 들어왔겠네요. 자, 분기하러 가볼까요? 네. 날짜 11일로 변경해 주세요, 여러분. 11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저는 대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차대변 바꿔넣어도 상관없다겠습니다. 대변에. 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에서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대변에 가서 단기 매매 증권을 감소. 자, 금액은 얼마? 500만 원. 장부 금액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면 대변에 우리 아까 벌써 이익 났다는 거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문제가 없을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안 바꿔서 배포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배포할 때 이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쓰고 싶어 해요. 또는 평가 손실을 쓰고 싶어 하고요. 또는 처분 이익을 쓰고 싶어 하고 처분 손실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단기 투자자산은 통합계정 과목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계정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요거 단기자로 등장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단기 투자로 등장하지 않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다 바뀌어 나올 겁니다. 자, 저희는 지금 현재 배포되어 있는 버전에는 그 계정이 없으니까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 906번 쓸게요, 여러분. 906번. 시험은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바뀌어 나오니까 그 고민은 안 해도 됩니다. 이 계정 쓴다고 하자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얼마였다? 293만 원. 그럼 293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같은 변, 아니죠. 다른 변, 차변, 반대편의 차변 3번 선택하시고요. 우리 보통 예금 103번, 금액은 793만 원 입금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냥 차변부터 넣을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넣으시든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처분했을 때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워낙 자주 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성진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 중 우리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에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유의사항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문제를 보신다라고 하면 유의사항은 우리 어음받은 거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외상매출금을 무엇하였다? 회수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뭐로 받고? 현금으로 받았고, 그럼 현금은 증가. 나머지는 동점이 발행한 무엇으로 받았다? 어음으로 받았다. 근데 이런 외상매출금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럼 상거래와 관련돼서 받은 어음은 우리 뭐라고 써주시면 되죠? 받을 어음을 써주시면 되죠. 가장 기본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거리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음은 항상 우리 조심하셔라. 자,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날짜 2월 12일입니다. 자, 우리 구분란에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저 대변부터 넣을게요.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자, 그리고 거래처는 성진이라고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겠죠. 성진. 그리고 우리 대변의 금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반대편 차변 3번 눌러주시고요. 현금은 101번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1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우리 받을어음 받았습니다. 받을어음 110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반드시 누구 넣어주셔라? 성진. 근데 여러분 성진 위에 101번 코드 보이죠? 그러면 101번 그냥 곧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400만 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시냐면, 제가 이제 대변을 먼저 넣든 차변을 먼저 넣든 여러분 제일 많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넣고 받으러에 거래처 안 넣고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 없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9번째 문제. 자, 다파라 상세에 대한 받으러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받을어음 만기 도래. 자, 그럼 받을어음은 우리 없애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어음. 자, 추심 수수료 5,000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얘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입니다.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무슨 계정 과목에 있는 걸 선택한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계정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5,000원 빠지고 나머지는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고 받으러온 감소했다. 이 원리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날짜 13일로 바꿔주시고 자, 저희 이 문제도 대변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대변에 받으러온 110번. 자, 거래처는 다파라 상사, 다팔 넣어주시면 되고요. 엔터. 자,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3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반대편 차변 3번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먼저 넣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수수료라고 넣어주시면 수수료만 검색이 됩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몇 번에 있다? 83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이냐면 우리 5,000원입니다. 자, 같은 변, 차변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좌 예금 102번입니다. 금액은 299만 5천 원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14일 분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인 다파라 상사로부터 받은 받으럼 500만 원을 거래은행,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자, 할인했을 땐 할인율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받을 어음을 우리 무엇하였다? 받을 어음을 할인하였다. 할인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할인료 1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대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12만 원 빠진 것만큼 보통 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인료 12만 원 뭐로 처리할 거냐라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무슨 거래인지 확인하셔라. 매각 거래인지 차입 거래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매각 거래였을 때의 할인료는 무엇으로 간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간다. 자, 그런데 차입 거래에 해당되는 할인료는 뭐로 가신다? 이자, 비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죠. 그럼 매각 거래니까 12만 원은 무엇으로 가자? 우리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가자. 그 얘기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아느냐라는 것 때문에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14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14일. 자, 그리고 어느 변부터 등록을 하자. 저는 또 대변부터 가겠습니다. 대변에 받으러음 110번. 자, 거래처는 다파라 상사. 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차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변에 우리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먼저 넣어도 상관없죠, 여러분? 그럼 매출, 채권, 그럼 매출, 채까지 칠게요. 자, 매출, 채까지 입력했더니 바로 뜨죠. 근데 여러분이 매출자를 치면 많은 게 뜨거든요.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95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다? 12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 차변이니까 엔터 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엔 488만 원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15일입니다.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 우리 16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자,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통관, 수수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무슨 부분? 부대비용. 이런 걸 우리가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취득 부대비용은 무엇으로 정리해 주셔라? 취득 원가로 가라.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처리를 해라?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너무 쉬웠죠, 여러분.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할 것 아예 다 줬죠. 그러면 통관 수수료는 비용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원재료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무슨 점표 처리하시면 된다? 출금 점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자, 날짜 15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출금 점표는 몇 번? 1번. 자, 상대편 계정 과목 누구 쓰시면 된다고요? 원재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엔터 153번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16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더 하실 일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16만 원, 대변에 현금 16만 원 나온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성에 파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 우리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대손 처리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대손 처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아, 대손금이 확정이 되었어? 대손금이 발생했어? 자, 이러면 여러분 반드시 누구 찾아라?
외상 매출금 회수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그러면 대변은 정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에 누구 쓸 거냐는 거죠. 차변엔 외상 매출금하고 관련된 누구를 찾으러 가야 된다. 대손 충당금을 찾으러 가야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여러분 일단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은 어디 가서 하시면 되죠? 합계 잔액 치산표.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하시고 상계 처리를 해야죠. 자, 상계 처리하시고 우리는 무엇하며 저희 잔액이 부족하던데요. 그럼 잔액이 부족하다.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무엇으로 가라? 외상매출금은 여러분 상거래예요. 상거래 2위 거래예요. 상거래죠. 자, 그럼 상거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처리하자?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찾으러 갈게요. 그럼 1번 어디부터 간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합계잔액 시산표 가란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갔다 오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친절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얼마 있다. 그리고 장부를 조회해서 해라. 아예 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업무처럼 내고 싶은 출제자들은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업무에서는 합계잔액 시산표라든지 장부에 가서 조회하라는 얘기를 누가 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2번째 나온 문제도 하자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대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에 부가세가 있으면 국가한테 다시 돌려달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손세공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손금 처리만 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여러분 결산 재무제표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조회하실 때 조심하실 건 여기 날짜가 며칠이냐면 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조회하실 땐 반드시 전표 처리를 하는 날짜로 조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2월 16일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지금 현재 메뉴가 조금 늦게 열리네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다른 거 보여주냐고 키를 조작한 것 때문에 또 오류가 난 걸 수도 있고요. 자,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 이렇게 나와져 있을 거고요. 여기 날짜는 2월 16일로 넣어줍니다. 이거 2월 16일로 왜 제가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월 16일로 넣어야 우리 그 중간에 다른 사건들이 왜냐면 시험은 여러분 1월부터 10일까지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 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추가 입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장부의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계 처리한 날짜로 입력. 자, 그럼 외상매출금을 찾아줍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보여지고요. 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우리 같이 붙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아래쪽에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현재 얼마이다? 우리 잔액란을 보는 거예요. 22만 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요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못 받게 된 돈은 얼마이다? 우리 못 받게 된 돈은 100만 원. 근데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얼마? 22만 원. 그럼 우린 잔액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아, 대손 상각비로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부분? 대손충당금 잔액 확인했으니까 얼마 써놓으셔야 돼요? 아, 22만 원이 있었구나. 라는 걸 써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는 건 얼마일 것이다? 아, 78만 원이 나오겠구나. 2월 2로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저희는 또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것만 잠깐 지울게요. 합계잔액 시산표는 일단 그대로 놓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점표 입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자, 날짜는 2월 16일로 바꿔주세요. 16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이 경우도 대변부터 정리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외상매출금 무엇했다? 감소했다. 그럼 차변은 누구 쓸래? 이 정리하는 거니까.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자, 거래처 꼭 넣어줘야 되겠죠? 지성이라는 거래처.
자, 지성이라는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였다? 100만 원 못 받게 됐습니다. 상대 계정 차변. 자, 외상 매출금이 108번입니다. 그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플러스 1. 그럼 몇 번이다? 109번이겠죠? 아, 저는 그냥 여기서 대손자 입력할게요. 네, 대손자 입력해보세요. 많이 뜨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세무사항이 좋은 건 대손충당금 옆에 창구에 가면 외상매출금, 아, 그럼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코드, 바드런과 관련된 코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109번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108번이면 플러스 1 하시면 된다는 거 동일하죠. 109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우리는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아까 메모한 거 22만 원. 자, 부족했기 때문에 같은 변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상거래이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 가야 되겠죠. 대손자 넣었더니 많이 들어오네요. 우리 상자를 치시면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 자, 우리는 835번에 있는 상거래에 해당되는 대손 상각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 13번째 문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우고 내용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여기 2월달 거까지는 입력을 좀 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2월 17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민의 외상매입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아, 여러분, 거래처한테 돈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외상매입금을 갚을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1,500만 원 갚을 건데요. 그중에 1,000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500만 원은 성민이 무엇하겠다고? 나 면제해 줄게 라고 합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채무라고 하죠. 자, 근데 채무를 무엇하였다? 면제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라고 쓴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쓰겠죠.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 1,5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1,000만 원 갚고 이익 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요. 자, 그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는 2월 17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어느 변부터 정리하는 게 빠르다? 4변이 빠르겠네요. 3번, 4변. 자, 외상 매입금 251번 코드 선택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성민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성민 넣어 주시고 금액은 4변에 1,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상대편, 대변 4번 선택하시고요. 자, 당좌 예금 감소시켜 줍니다. 당좌 예금은 102번입니다.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고요? 1,0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 대변에 저희는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자, 채무 넣으시고 엔터 해주시면 채무자 들어간 계정 과목 검색이 됩니다. 채무 면제 이익, 영업의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918번의 코드가 있을 겁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500만 원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 자산 수중 이익도 항상 나오는 형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월 18일입니다. 주식회사 성민에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지급 어음이 있고요. 보통 예금에서 1,000만 원을 미치 지급하였다. 이런 보통 예금 만기 도래해서 돈 갚았어요. 이 얘기네요. 그러면 지급 어음은 처음에 발생했을 때 부채였죠.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는 차변, 그리고 보통 예금 감소는 대변에 써주시면 되네요.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 회계 1급에서는 난이도가 하에 속하죠. 자, 18일 날짜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지급 어음 252번 선택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성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1,000만 원 입력. 자, 반대편 4번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보통 예금 103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은행은 별도의 명기가 없으니까 1,000만 원 정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월 18일까지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15번째 나와 있는 2월 25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2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직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직원의 보통예금은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돈 어디서 줬다고요?
보통예금에서 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관리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직은 여러분 계정 과목 뭐로 가야 되죠? 급여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생산직 직원은 뭐로 가셔야 되죠? 우리 임금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용직은 뭐로 가셔야 되죠? 우리 일용직은 무엇으로 가셔라? 일용직은 작급으로 가셔라. 그래서 계정 과목 별도로 주지 않아도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소득세라고 나온 요 소득세 바로 위에까지 나온 요게 급여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이 임금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급여는 지금 200만 원, 임금은 3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생산직이니까 제조 원가 코드 써셔야 되고 급여는 관리직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소득세는 세무서에 내겠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내겠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회사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사회보험 또는 4대 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부담해야 되는 50% 부분만큼 우리 급여에서 무엇 하셔야 된다? 징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부터 고용보험까지 공제한 합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리직의 종업원은 18만 6,750원, 생산직의 직원은 34만 7,220원. 자, 두 금액의 합은 얼마이다? 우리 53만 3,970원.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무엇 한 거예요? 원천징수를 한 거네요. 자, 그럼 원천징수를 하였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 뭐라고 처리한다? 예수금 처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머지 차인 지급액은 우리 관리직과 생산직 더해서 얼마 줘야 된다? 우리 446만 6,030원. 자, 이 금액은 무엇으로 지급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통예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정리 다 끝났죠?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을 써주시고 대변에는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예수금 쓰시고 나머지 돈은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주었다. 누구로? 보통예금으로. 그럼 정리가 끝났네요. 자, 그럼 25일 15번 문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날짜 25일로 변경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 누구 넣어주자? 급여. 자, 급여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급여 계정이 참 많이 뜨죠. 근데 우리는 몇 번에 있는 급여 쓰셔야 된다? 800번대에 있는 급여. 그래서 801번에 있는 급여를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차변에 난까지 오셔서 금액은 2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이번에 임금이라고 넣습니다. 임금 치시면 500번대 코드가 뜨죠. 자, 500번대부터 다른 코드 뜨는데 우리는 제조회사니까 몇 번 쓴다? 504번에 있는 제조 원가를 씁니다. 자, 금액은 얼마이다? 300입니다. 자, 상대편 대변은 4번. 자, 우리 예수금 먼저 넣을게요. 예수금 254번에 있는 계정 과목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이다? 53만 3,970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446만 6,030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53만 3,970원은 다음 달 10일에 가서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납부해야 되죠. 세무서에 우리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나머지는 사회보험인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일시납해 주시면 거기서 알아서 나눠 갖게 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패턴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걸 데이터에 넣어놓고 우리 예수금 납부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시험은 내기 나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월달 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월달, 4월, 우리 3월달 것도 있고 4월달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